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화학원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 탄수화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에텐은 탄소를 포함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맞습니다. 니은을 물에 녹이면 염기성 수액이 되는 거냐? 아세트산은 물에 녹였을 때 산성인 거죠. 디귿이 기화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에탄올이 기화되면서 피부가 시원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을 흡수하거나 지금처럼 온도가 낮아지는 게 흡열 반응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참고로 자료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흡열 발효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고체에서 시작해서 액체, 기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발열 반응입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번은 화합물 AB 그리고 C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요. 전체가 두 번째 껍질까지 꽉 채워진 지금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를 이뤄서 네온처럼 행동하는 건 12번의 마그네슘인 거죠. Mg2 플러스 형태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개를 얻어서 네온, 즉 10개의 전자를 갖게 된 건 원자번호 8번의 산소, 산화이온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Na 플러스가 되고 F-가 되고요. 빠르게 대응은 돼야 돼요. A부터 D에서 이주기원소가 두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산소와 플로린이 이주기원소에 해당합니다. A는 마그네슘으로 금속 원소인 거고요. BD2가 이온결합 물질이냐라고 물어봤는데 OF2의 경우에는 비금속끼리 결합한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됐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3번은 용기에 XY 그리고 Y2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전후에 들어있는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X원자, Y원자에 대해서 XY와 Y2가 들어갔고요. Y2는 남은 거고 생성된 게 XY2가 있는 거네요. 묻는 것들 답변해보면 전체 분자수가 반응 전후에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직접 세주면 되죠. 5개에서 4개로 같지 않습니다. 생성물은 XY2 한 종류인 거고요. Y2는 반응 후에 남은 거죠. 3몰의 XY2가 생성되었을 때 반응한 Y2의 양이 2몰인 거냐? 2대1로 반응했냐라고 묻고 있는데 XY2 2개가 생성이 될 때 Y2는 3개 중에서 2개가 남았으니까 하나가 반응한 거예요. XY2 2개당 Y2는 하나가 소모되는 거니까 3몰 생성되려면 2몰이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4번 보시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가 모두 극성 분자이다. 가설이 옳지 않은 상황이죠. 극성 공유결합이 있어도 쌍자 모멘트가 상쇄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를 찾고요. 극성 여부를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극성도 있지만 무극성도 있는 상태고 가설이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과 니은에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서 기억이 극성이고 니은이 무극성이어야 돼요. 그러면 O2의 경우에는 무극성 결합만 있는 상태인 거니까 제외해야 되고요. 3번과 5번 중에서 3번은 근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CF4의 경우엔 정사면체 구조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니까 극성, 무극성 분자의 순서로 들어가려면 5번이 답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래쪽 5번 보시면 밀폐된 진공용기에 I2 고체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에 따른 기체의 양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네요. 상표형에 대해서 승화 반응에 대한 동적표형을 보고 있는 거죠. ET일 때 동적표형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고 B와 A에 대해서 부등호 관계를 줬고요. ET일 때의 상태다. ET에서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기체의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테고요. A와 B에 대해서는 부등호를 주긴 했는데 어쨌든 고체만 넣었으니까요. 겉으로 봤을 땐 동적표형에 도달할 때까지 고체는 줄어들고 기체는 늘어나다가 동적표형에 도달할 거예요. 이 부등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X와 A에 대해서 부등호 관계를 물어봤는데 X는 B와 같고 A보다 큰 거니까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T일 때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 오개념인 거죠. 지금 T일 때 기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 고체가 기체가 되고 있는 건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기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돼요. 디귿번 ET일 때는 동적표형에 도달한 거고요. 고체에서 기체 쪽으로나 기체에서 고체 쪽으로 승화되는 속도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간단하게 1페이지 문제들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 이어서 2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요.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세 가지 분자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CNOF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되어 있네요. 후보군을 명확히 적고 옥텟 규칙 만족 조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CNOF에서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이라면 WX2라고 했을 때 CO2와 OF2가 떠오르게 되고요.
YZ3에서 시작을 해주면 되네요. 이건 NF3만 가능한 상황이죠. NF3로 들어가면 Y와 Z에서 N과 F가 대응이 됐으니까 W와 X는 탄소와 산소, C와 O로 대응이 돼야 되고 CO2가 들어가게 되네요. 그럼 전체가 대응이 된 거고요. Y의 경우에는 질소였던 거고 W는 탄소, Z는 플루오린인 거니까 보통은 FCN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NCF 형태로 화학식이 주어진 거네요. 아래쪽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그러면 검산용으로 활용해주면 되겠죠. NCF라고 했을 때 5와 4와 7을 더해서 16이 되는 게 맞고요. 5와 7 곱하기 3, 5와 21을 더해서 26이 되고, 기억도 구해보면 4와 6 곱하기 2, 4와 11을 더해서 기억 자리는 16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X는 플루오린이 아니라 산소에 해당하는 거죠. YWZ에서 비공유 전자쌍 수를 물었는데 질소의 한 쌍, 플루오린의 3쌍이 들어가면서 총 4쌍이에요. 니은은 맞는 보기. 동그라미 기억도 16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7번 보시면 금속 양이온 A3 플러스 5N몰이 들어있는 수액에 금속 B 3N몰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석출된 금속 또는 수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금속 양이온에 중성의 금속을 넣은 거니까요.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돼요. B는 모두 Bn 플러스가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과 니은은 A와 Bn 플러스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B가 모두 Bn 플러스가 되면서 Bn 플러스는 3N몰이 존재하는 상황일 테고, A3 플러스는 일부 A로 석출될 텐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상대값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스케일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A에 대해서는 A3 플러스가 A가 되는 반응이 개수가 둘 다 1인 반응이기 때문에 각각이 지금 몇인지 모르겠지만 둘을 더했을 때 5N몰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A3 플러스와 A를 합했을 때 5N몰이고, B는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B이온이 3N인 거니까 전체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진 거죠. A에 대해서 5N인 거고 A와 A이온이요. 그리고 B는 양이온으로만 존재하면 3N인 거니까 전체는 8N인 거고요. 숫자를 좀 편하게 주신 거네요. 8N인 상황에서 더해서 8인 거니까요. 그대로 N만 붙여주면 실제 몰수가 됩니다. 그러면 3N과 3N, 2N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A3 플러스는 5N몰이 있었는데 3N몰이 남은 걸로 봐서 2N몰 석출이 된 거죠. 그러면 A가 2N인 거고요. 니은 자리가 A로 들어가야겠네요. 자연스럽게 기억이 남아있는 B의 N 플러스 형태가 되는 거고, 양전하의 총합은 플러스 15N이었는데 여기선 플러스 9N 밖에 안 되니까요. 플러스 6N을 여기서 커버하고 있어야 되죠. 3N몰 있는 걸 고려하면 전하량이 2여야 됩니다. 다 풀이가 된 것 같죠? A이온은 환원제로 작용했냐라고 물어봤는데 A가 석출되면서 자신이 환원한 거죠. 자신이 환원했다면 산화제로 작용한 겁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B이온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N값은 2인 거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네요. 니은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됐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8번 보시면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요. 전자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이 S오비탈과 P오비탈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 원자 번호가 Y가 X보다 크다란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S오비탈과 P오비탈이라면 결국 S전자와 P전자에 대한 비율 관계가 제시되어 있는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값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1번부터 20번 사이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S전자분의 P전자 형태로 보통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율 관계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1번부터 20번 사이에서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1로 같은 값을 갖거나 아니면 1.5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O와 Mg고요. 1.5로 들어가는 게 네피카, 네온과 인과 칼슘이에요. 특히나 지금은 20번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문제에선 2, 3주기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칼슘은 제외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때 1로 같아진 게 아니라 1.5로 같아진 상황인 게 지금 3분의 1로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S전자와 P전자에 대해서는 분자 분모는 아직 대응이 안 된 상황인데 1로 같아졌다면 여기도 1로 나왔어야 되죠. 지금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 비율이에요. 근데 3분의 1로 나왔다는 건 S분의 P가 아니라 P분의 S로 표현되면서 우리가 보통 1.5로 기억하고 있는 이 둘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럼 네온과 인에 대해서 원자 번호는 인 쪽이 큰 거니까요. X자리가 네온으로 들어가고 Y자리가 인으로 들어가고요.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검사를 하겠죠. 네온의 경우에는 그럼 S와 P에 대해선 아래쪽이 P, 위쪽이 S가 되는데 네온은 S전자 4개에 P전자 6개가 되면서 3분의 2 만족하고 있고요. 인의 경우에는 S전자가 6개에 P전자가 9개가 되면서 이 비율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Z는
5와 3이 들어가는데 S전자가 3개일 때는 리튬인 건데요. 리튬은 P전자가 없으니까 모순인 거고, 그럼 6과 10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S전자 6개에 P전자 10개, P전자가 10개인 건 3P에 4개가 들어가는 황해에 해당하는 거고, 6과 10이라고 했을 때 S전자와 P전자를 더해서 전체 전자수이자 원자 번호가 나와야 되죠. 원자 번호 16이 되는 게 간단하게 검산까지 한 겁니다. 그럼 셋을 대응을 시켰고요. 기억번의 이주기원소가 한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네온으로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게 맞고, X에 홀전자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X는 지금 네온 18쪽이에요. 2쪽과 18쪽에는 홀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가 전자수를 Y와 Z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15쪽과 16쪽 5개와 6개로 Z쪽에서가 큰 거죠.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워낙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S전자와 P전자에 대한 비율 관계고요. 그 값이 같은 거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에 출제가 됐지만 또 출제가 된 거니까요. 암기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원소 X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평균 원자량이 M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A 플러스 B가 10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둘로만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평균 원자량이 중간으로 들어가면서 M 플러스 0.5가 되면 M과는 0.5 차이, M 플러스 2와는 1.5 차이인 거니까요. 1대3 내분점이면서 우리가 가까운 쪽이 많은 거죠. M쪽에 가까운 거니까 3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정확하게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A가 75, B가 25가 됩니다. 기억번에 A와 B에 대해서 부등호를 물었는데 A쪽이 큰 거죠. 니은번 1g의 X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에 대해서 동위원소에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구성입자수를 물었을 때는 먼저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수를 물었으니까 일단 원자수를 세는 거고요. 원자수에 원자당 양성자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동위원소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당 양성자수가 동일한 거죠. 즉 우리가 원자수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원자당 양성자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동위원소에서는 중성자수가 다른 거지 원자당 양성자수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비율 관계는 그냥 원자수를 세라는 거고, 이렇게 1g, 즉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원자수는 당연히 원자량의 반비례하는 거죠. 가벼운 쪽이 많은 겁니다. 둘 중에 같은 질량이라면 가벼운 위쪽에 원자수가 많을 테고 자연스럽게 양성자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분자가 큰 거니까 1보다 큰 게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디귿번은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묻고 있는데 중성의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수라고 되어 있지만 양성자수고요. 니은과 마찬가지로 동위원소 상황이지만 양성자수, 원자당 양성자수는 똑같아요. 네, 똑같이 1몰, 즉 원자수가 동일하다면 둘 다 양성자수는 동일한 거고요. 그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0번 보시면 2, 3주기 조건을 제시했고요. 발학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 번호가 3씩 차이 나는 상황에서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전자수에 대해서 상대값을 제시하고 있네요. 여러 번 언급을 했었지만 이렇게 2단원 문제에서 자료가 주어졌을 때 한 번에 1대1 대응이 빠르게 안 된다면 그냥 쭉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2, 3주기라고 해서 16개 나열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특히나 지금처럼 홀전자수나 원자가 전자수는 주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주기 무시하고 8개만 쭉 나열해주면 되죠. 이때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 주기로, 그러니까 옆으로 쭉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홀전자수를 10, 1, 2, 3, 2, 1, 0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원자가 전자수의 경우에는 1부터 쭉 커지다가 18쪽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지금 2배 차이 나는 조합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1이 있고 0, 3분의 1, 2분의 1, 5분의 3, 3분의 1, 7분의 1, 0이 있는데 2배 차이 나는 조합은 그러면 1과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딱 이 두 조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1쪽과 14쪽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1쪽과 14쪽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같은 주기에 있으면 원자 번호가 3 차이 날 수 있고요. 근데 얘가 1쪽에 리튬이라면, 즉 2주기라면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인데 그것보다 3 작은 X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Y는 1쪽 중에 리튬이 아니라 3주기에 있는 나트륨이 됩니다. 나트륨으로 들어가면서 M값이 11번이 되면 이 자리는 14번의 규소가 되는 거고요. 여긴 8번의 산소가 되는 거죠. 규소는 14쪽으로 이 비율을 만족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비율은 1과 2분의 1인 건데 지금 상대값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6배 한 거네요. 산소의 경우엔 16쪽인 거니까 여기에 있죠. 3분의 1로 비율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상대값으로 바꿀 때 6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에 6배 해주면 기억 자리엔 2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2인 거니까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홀전자수 X와 Z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16족과 14족은 홀전자수가 두 개로 같은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 1차 이온화 에너지 X, Z, Y의 순서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정도는 주기율표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풀어야 돼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상 오른쪽 위쪽으로 할수록 커지게 돼요. 주기율표상 오른쪽 위쪽에 있는 산소 X에서가 제일 큰 게 맞고요. 같은 주기에 나트륨과 규소를 비교할 때는 왼쪽에 있는 나트륨이 작고 규소가 큰 겁니다. 그래서 X, Z, Y의 순서인 건데 X, Z, Y의 순서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1번 문제 보시면 이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옥텟 규칙 만족 조건까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주기에 옥텟 만족 조건이 들어가면 CnOF 중에 골라야 되고요. 대응이 빠르게 되는 거죠. 지금 CO2 형태인 거고 산소가 들어가면서 플로린이 붙었죠. OF2 형태인 거고요. COF2 형태로 붙어 있는 거네요. 극성 분자가 두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CO2는 직선형으로 무극성 분자가 된 거고요. 양쪽 원자가 동일한 거죠. 구분형으로 극성이 되고 평면 삼각형 구조지만 세 원자가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됩니다. 나와 다가 극성 분자죠.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결합각을 가와 나에서 비교해라. 가는 직선형 180도가 되고 나는 구분형이에요. SN 4기반 구분형이기 때문에 109.5도를 기준으로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결합각이 더 좁혀집니다. 가쪽에서 큰 게 맞고요.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분자가 한 가지인 거냐? 중심원자 기준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물었고 탄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CO2에 없고 COF2도 탄소가 중심원자이기 때문에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산소에만 두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건 나로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게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 페이지까지도 뭐 별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T도시에서 A수액과 B수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A와 B의 화학식량을 각각 3A, A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수액 A와 B에 대해서 몰농도, 용질의 질량, 용액 질량, 용액의 밀도가 제시되어 있고요. 몰농도에 해당하는 X와 Y에 대해서 비율 관계를 묻고 있죠.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밀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밀도를 소거했을 때 1번과 4번처럼 겹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로 하면 밀도에 간단히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밀도를 살려서 정석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몰농도의 비율 관계만 묻고 있는 거니까요. 제시된 자료들도 비례상수 제외하고 비율 관계만 이용해서 상대값 풀이를 해볼게요. 몰농도는 부피당 몰수에 해당하는 거고 용질의 몰수에 대한 정보와 용액의 부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용질의 몰수는 화학식량의 비율 관계가 3대1로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질량비 1대1을 화학식량 3대1로 나눠주면 용질에 대해서 몰수 자료가 나오게 되고요. 3분의 1과 2인 거니까 1대6의 비율인 거죠. 오른쪽에 용액의 질량과 용액의 밀도가 주어져 있는데 질량은 밀도로 나눠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액에 대해서는 부피를 구해야 되고 질량을 밀도로 나누는 건데 W2는 생략하고 그럼 부피가 A 수액의 경우에는 DA분의 2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B 수액의 경우에는 DB분의 1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부피당 몰수, 즉 몰수를 부피로 나눠서 몰농도가 나오는 거니까요. 부피로 나누는 건 그냥 뒤집어서 곱해줬다고 생각해주면 되죠. X는 뒤집어서 곱해주면 2분의 DA 형태로 정리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Y는 뒤집어서 곱해주면 6dB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Y분의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정리를 할게요. Y분의 X는 하고 정리해주면 12dB분의 DA 형태가 되는 거죠. 12dB분의 DA라면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정석대로 풀이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풀이를 설명드리면 용액 질량, 용질의 질량이 주어졌을 때 결국 전체 질량과 용질에 대한 질량에 대해서 질량 B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퍼센트 농도에 대한 비율 관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구하려는 게 몰농도니까요.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 사이의 상호전환 공식을 활용해주면 되겠죠. 공식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몰농도는 하고 들어갔을 때 몰질량, 즉 화학식량분의 10AD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그럼 몰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비율 관계만 따졌을 때는 퍼센트 농도와 밀도, 그리고 화학식량이 있는 거고요. 정확히는 용액의 밀도, 용질의 화학식량이 되는 거죠.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데 100은 제외하고 비율 관계만 따지면 이쪽쯤에 표시해 볼게요. 퍼센트 농도는 W2나 W1 생략하고 썼을 때 숫자로 그냥 2분의 1인 거고요. 아래쪽엔 2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분수 형태의 자료는 분자가 주어져 분모에 비해서 몇 배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럼 B수액에 비해서 A수액 쪽으로 넘어가면서 퍼센트 농도의 경우에는 4분의 1배고요. 그럼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4분의 1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밀도의 경우에는 dB분의 dA배인데 마찬가지로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화학식량, A쪽이 3배인 건데 화학식량과 몰 농도는 반비례관계에 있으니까 3배를 뒤집어서 3분의 1배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12dB분의 dA 형태로요. 앞에서 1번 답을 냈었는데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둘 중에 실전에서는 편한 방식으로 접근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2번 풀어봤고요. 아래쪽 13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설명과 2주기의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양자수 관련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을 기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 번 등장했던 자료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2주기의 바닥 상태라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들 중에서요, 일단 ES까지만 채울 때는 ES가 기억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붕소부터 시작해서 EP를 채우기 시작하면 ES보다 EP가 n 플러스 L 값이 크기 때문에 EP까지 전자가 들어있는 그런 원자들에서는 기억에 해당하는 오비탈이 EP 오비탈로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베릴륨까지는 ES고 붕소부터 네온까지는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이 EP로 바뀌게 되죠.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유효액전하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리튬과 베릴륨은 ES 전자수인 거니까 1, 2로 들어가고요. 붕소부터는 EP 전자수로 바뀌게 되면서 1, 2, 3, 4, 5, 6의 형태로 EP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예외 없이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대응을 시켜보면 일단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로 들어가는 게 2개인데 지금 1은 리튬 자리와 붕소 자리밖에 없고, 둘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붕소가 유효액전하가 커야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X는 리튬, W는 붕소로 들어가고요. 리튬과 붕소 사이에 유효액전하 값을 갖는 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베릴륨이에요.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인 게 간단하게 검산이 되고요. Z의 경우에는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3인데 3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건 EP에 3개가 들어가는 질소밖에 없습니다. 대응은 편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보기들 정리해보면 Y는 탄소가 아니라 베릴륨이에요.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 있는 게 큰 거죠. X와 Z를 비교하면 주기율표상 왼쪽에 있는 X, 즉 리튬이 큰 겁니다. 전기음 성도는 18쪽을 제외하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예요. Y와 W를 비교했을 땐 베릴륨과 붕소,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W, 즉 붕소가 큰 거죠.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금속 M과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산화수가 제시되어 있네요. 매번 강조를 하지만 산화하는 반응식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자의 이동, 전하 균형 이 셋 중에 편한 걸로 시작하는 거고요. 특히나 일부가 주어져 있을 때는요, 무조건 뭐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일반화하지 마시고요. 제시된 자료들의 형태를 보면서 셋 중에 편한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전체 개수가 빠져 있을 때는 보통은 전자이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산화수를 명확히 매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전자이동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M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이 되고요.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염소는 플러스 7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M의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됩니다. M이 산화수가 1만큼 증가한 상황이고요. 1만큼 증가했죠. 염소의 경우엔 산화수가 8만큼 감소한 상황이고,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같이 나와야지만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거죠. 간단하게 검산도 되는 거고요. 전자수는 8전자 반응으로 맞춰줄게요. 1 증가하는 게 8개 움직이도록, 8 감소하는 건 하나 움직이도록 해주면 염소가 하나 움직이도록 B와 D에는 1이 붙어야 되고요. M 원자가 8개 움직이도록 2, 그리고 A 자리에는 8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전자 이동을 맞춰준 거고요. 남은 건 전하 균형과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추는 건데, 둘 중에 편한 걸로 시작해서 개수를 맞춰주고요. 마지막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 검산용으로 쓰면 되겠죠. 지금은 뭐 전하 균형도 괜찮고 수소와 산소 원자의 개수를 맞추는 것도 괜찮고 둘 다 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산소를 먼저 이용해 볼게요. 산소가 8개인 거니까요. 여기 4개라면 8개가 되도록 이 자리에는 4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소가 8개인 거니까 이 자리에 8이 들어가고요. 실전이었다면 그냥 답을 내도 되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전하 균형으로 마지막 검산까지 해주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생성물 쪽의 전하량은
플러스 24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23이 돼요. 마찬가지로 24에 마이너스 1이 붙으면서 23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검산까지 해준 겁니다. 개수의 합을 묻고 있는데요. A와 C의 합은 8과 4를 더해서 12가 되고 D와 F의 합은 1과 8을 더해서 9가 됩니다. 12분의 9이자 4분의 3인 거니까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5번 보시면 수소원자 오비탈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요. 양자수 관련 설명이 있고 n 플러스 l 값은 가부터 라에서 각각 3 이하라고 주어져 있고 가가 나보다 크다. n 플러스 l 값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워낙 자주 나오는 자료예요. 특히나 1, 2, 3, 4에 대해서 1과 2는 1대1 대응이고 3과 4에 대해서는 두 종류씩 대응이 됩니다. 1은 1S가 되고요. 2는 2S가 되는 거고 3에 대해서 2P와 3S가 있는 거고요. 두 종류로 나오게 되죠. 4에 대해서 3P와 4S가 있는 거죠. 일단 3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골라야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제시되는 자료의 형태를 보면 일단 나에 초점을 맞춰야겠네요. 나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고 여러 자료가 주어지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n 플러스 l 값이 가보다는 작아야 돼요. 누군가보단 작아야 되니까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2p나 3s는 안 되고요. 1s와 2s 중에 찾아야 됩니다. 1s, 2s 중에 대응을 시키려고 보니까 나보다 더 작은 주양자수가 있어야 되네요. 그럼 나가 1s라면 모순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가 2s가 되면서 이 자리가 나로 들어가게 되고 나보다 주양자수가 작은 게 다니까요. 다는 1s로 바로 확정이고요. 에너지 준위가 나와 라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소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는 n값에만 의존하는 거죠. n값이 라도 2라는 거니까요. 라는 2p로 확정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함정이 될 만한 게 가나다라를 대응시키라고 했는데 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3s만 남은 것 같으니까 얘가 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미 23학년도 수능부터도 나왔지만 지금 2p 오비탈의 경우에는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되면서 2p 오비탈 안에 3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자기 양자수를 가지고 라가 대응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가의 경우에는 후보군이 3s만 남은 게 아니라 2p에도 아직 두 개의 오비탈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 라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자기 양자수를 가지고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를 직접 대응시키면 안 되고요. 3s예요. 만약에 이렇게 대응을 시킬 것 같으면 주어진 세 번째 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의해야 되고요. 아래쪽에 ml 값으로 구별을 시키려고 하는 거네요. 지금 라와 나에 대해서 ml 값이 라가 나보다 크다. 나의 경우에는 s오비탈인 거니까 ml 값이 0인 거고요. 더 커지려면 p오비탈에서 플러스 1을 갖는 상황밖에 없는 거죠. 그럼 라의 경우에는 지금 2p 중에서는 ml 값이 플러스 1짜리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ml 값의 합이 전체를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s오비탈은 어차피 ml 값이 다 0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가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ml 값을 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ml 값이 0이 아니라는 건 s오비탈 제외하고 지금 p오비탈밖에 없으니까 가도 p오비탈이었다는 거고 2p 중에서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짜리가 가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를 대응을 시켰고요.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다는 1s오비탈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ml 값은 나는 s오비탈로 0이 되는 거고 가는 2p 중에서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마이너스 1짜리가 되면서 0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맞죠. 디귿번 에너지 준위 가와 라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와 라는 둘 다 2p 오비탈이 되면서 같아지는 거죠.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방위 양자수까지 같지 않았어도요. 주양자수 n값에만 의존하는 거고 같은 2p 상황에서 n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등호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6번 보시면 25도씨에서 식초 A, B 각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번 등장하는 중화적정 실험 문제고요. 다만 식초 A, B 각 1g에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식초가 두 종류가 주어지면서 중화적정을 2번 이상 수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아세트산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식초부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식초 1g당 자료를 줬죠. 우리가 화학식량과 몰 파트부터 많이 연습을 했지만 1g당 자료, 즉 단위 질량당 자료가 주어지면요. 거기에 질량을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자료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세트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식초 1g당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고 있다. 그럼 빨리 거기에 그건 1g당 아세트산의 질량인 거니까요. 그 자료에 식초의 전체 질량을 곱해서 아세트산의 전체 질량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라고 주어졌는데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식초 AB에 대해서 밀도를 DA, DB라고 적고 항상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실험 과정과 결과가 길게 이어지는 문제는
과정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결과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식초 AB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였는데 두 번 실험을 하는 것 같죠. 부피가 4의 5A, 4대 5의 비율로 주어져 있고 위쪽에서 언급했던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이건 1g당 자료인 거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이 16W, 15W는 1g당 자료고요. 여기에 식초의 전체 질량을 곱해야지만 아세트산도 실제로 얼만큼 사용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구하라고 한 건 Y분의 X, 이미 앞쪽에서 비율관계, 비례 상수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요. 두 실험을 비교하면서 비율관계만 따지는 문제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Y와 X에 대한 비율관계를 물었고요.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지금은 DA, DB, 밀도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밀도를 소거했을 때 숫자들이 구별이 되죠. 그럼 실전에서라면 무조건 DA와 DB에 1을 대입하고 밀도를 빼고 풀이를 했어야 됩니다. 굳이 밀도를 살려가는 풀이가 아니라 밀도를 제외하고 풀었어야 되고요. 이런 건 12번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들의 배열은 비슷하지만 12번에서는 밀도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들이 구별이 안 되는 조합이 있었죠. 1번과 4번처럼 같은 숫자들의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밀도를 살려서 정석대로 풀어주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처럼 밀도를 소거했을 때 구별이 된다면 저야 설명을 위해서 정석적인 풀이를 하겠지만 실전에서는 밀도에 간단히 1을 대입하고 풀이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풀이가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우리가 기본은 X와 Y에 대한 비율 관계만 필요한 거니까요. 항상 비교의 기본은 일정한 것들을 제외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것들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아세트산에 대한 중화적정 실험은 이미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는 게 결국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와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 또는 KOH의 몰수가 같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험 과정을 보면 식초 AB를 준비했고 그런 식초 AB 각 10ml, 그럼 같은 부피에 물을 넣어서 각각 50ml 수액을 만들었대요. 그럼 똑같은 부피로 똑같은 수액을 일단 만들었고 그 중에 Xml, 우리 아까 Y와 X에 대한 비율 관계가 필요했죠? Xml를 가지고 적정을 시작해서 0.1몰 농도 NaOH로 적정하는데 부피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측정했고요. 두 번째 실험은 Xml가 아니라 Yml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식초의 부피도 동일하고 처음 만들었던 수액도 동일한데 그 중에 X를 취했냐, 그 중에 Y를 취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NaOH를 적정했을 때 부피가 4대5로 들어간 거죠. 이게 이상적으로 좀 이 중화적정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되신 분들은 이 문제는 정말로 간단하게 풀이가 되는 게요. 이건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목표는 어떻게 두시는 게 좋냐면 상황 파악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적을 게 별로 없는 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NaOH가 같은 농도인데 부피가 4대5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농도라면 부피비가 그대로 NaOH의 몰수비예요. 그럼 NaOH가 4대5의 몰비로 들어간 거고 항상 비례식은 옆으로 길게 쓰는 것보단 분수 형태가 좋아요. NaOH가 4대5로 들어갔다면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도 4대5의 몰수비로 들어가야 되고요. 같은 아세트산에 대한 거니까 아세트산의 몰수가 4대5라면 질량으로도 4대5입니다. 그래서 꼭 질량, 그러니까 몰수로 끝까지 바꿀 필요도 없이요. 우리가 정확히 등식으로 각각의 실험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아세트산과 수산화나트륨에 대해서 결국 몰수를 보통 밀리몰 단위로 맞춰서 정확한 등식을 쓰겠지만 지금처럼 비율을 따질 때는 그냥 NaOH의 몰수가 아세트산의 몰수하고 비례관계 같은 거고요. 아세트산의 몰수하고 아세트산의 질량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4대5의 비율이라는 게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 비이자 아세트산의 질량비예요. 근데 아세트산의 질량은 어떻게 따라가주면 되는 거냐면 지금 식초를 처음에 사용하고 있는데 식초 1g당 질량이 16W하고 15W죠. 근데 이거는 1g인 거고 여기에 식초의 질량을 곱해줘야지만 실제로 들어간 아세트산의 질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위쪽에 식초의 질량이 어떠냐면 밀도와 부피를 줬는데 어차피 부피는 10ml로 동일한 거니까 우리가 부피의 밀도를 곱해야 질량이죠. 근데 같은 부피인 거니까 밀도비가 그대로 질량비예요. 그래서 사용한 식초의 질량비가 DA 대 DB가 되는 거고요.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사용한 식초의 질량, 비율만 쓰면 DA 대 DB고요. 이 식초의 질량에 1g당 아세트산의 질량 16W와 15W를 곱해줘야죠. 이것도 비율 16과 15까지만 곱해주면 식초의 질량에 1g당 아세트산의 질량을 곱해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비를 구한 거고요. 조심해야 될 게 이 중에서 직접 적정에 사용한 거, 처음에 이만큼의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비가 나온 건데 이 중에 적정에 사용한 건 50ml 수액을 만들어서 그 중에 X를 가지고 처음 실험을 했고
두 번째 실험은 50분의 y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50분의 x, 50분의 y를 곱해주게 되는데 처음 만들었던 수액이 50ml 동일한 거니까 이것도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그 중에 xml를 취한 거고 똑같은 부피 중에 yml를 취했다. 그러면 식초의 질량에서 1g당 아세트산의 질량을 곱해서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넘어갔고 그 중에 얼마나 취했냐? 얘는 x만큼 취했고 얘는 y만큼 취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 관계를 써주면 여기까지 했을 때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비를 구한 건데 그 질량비가 그대로 아세트산의 몰수비고 그게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몰수비라서 중간 과정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잘 돼 있는 분들은 이 정도 필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게 실전이었다면 DA, DB까지도 그냥 밀도 같다라고 두면서 또는 1이라고 두면서 얘까지 빼고 그냥 숫자로만 정리하게 됩니다. 그나마 지금 밀도를 살려도 그냥 이 정도 식인 거고요. 답은 미리 내볼게요. 얘는 나눠주면 4가 되고 얘는 나눠주면 3이 되면서 문제에서 y분의 x를 물었는데 y분의 x는 그냥 넘겨주면 4dA분의 3dB 4dA분의 3dB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 정도 필기하면서 상황 파악 잘하고 답을 내는 걸로 목표를 두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각각의 실험에 대해서 워낙에 유명한 실험인 거니까요. 정확히 구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사실 두 번의 실험을 주면서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한 번의 실험을 주면서 정확히 단위까지 맞춰서 보통 밀리몰 단위로 적정을 하죠. 밀리몰 단위에 맞춰서 등식을 정확히 쓰는 것들도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거든요. 그 부분도 연습 삼아서 지금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정확히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확히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를 밀리몰 단위로 그리고 NaOH의 몰수도 밀리몰 단위로 적정 과정에서 등식을 이용해서 식정리를 해주면 되죠. 첫 번째 실험에서 아세트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면 10ml인 거니까요. 밀도를 고려하면 식초의 질량은 10DAg이고요. 이것도 이 뒤쪽에 써볼까요? 그러니까 식초의 질량이 10DA고 이 식초의 질량을 1g당 아세트산의 질량에 곱해줘야 되죠. 16W를 곱해줍니다. 그럼 이게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인데 이걸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라 이 중에 50분의 X만 가지고 실험한 거고요. 50ml 만들어서 Xml 가지고 실험했죠.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아세트산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쓴 거잖아요. 근데 밀리몰 단위로는 여기에 1000을 곱해주면 밀리그램 단위가 되는 거고 이걸 60으로 나눠줘야 되죠. 60으로 나눠주게 되면 밀리몰 단위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식초의 질량, 거기에 1g당 질량을 곱해서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바꾸고요. 그 중에 실제로 실험에 사용한 건 50분의 X. 그래서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1000을 곱해서 밀리그램 단위로 바꾸고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밀리몰 단위로 바꿨습니다. 이게 적정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몰수인데 NaOH는 앞쪽에서 0.1몰 농도였죠. 0.1몰 농도가 4ml가 들어갔으니까 0.1몰 농도의 밀리리터인 거니까 이건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면 여기서 이제 X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은 비슷하게 똑같은 10ml였죠. 대신 밀도가 dB였고 식초 B의 경우엔 1g당 15W인 거니까 15W를 곱해주고 수액은 50ml를 만들어서 그 중에 Yml로 실험을 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1000을 곱해주고 밀리그램 단위로 바꿨죠. 60으로 나눠서 밀리몰 단위로 바꿨습니다. 이거 적정하는데 0.1몰 농도의 NaOH가 이번엔 5A ml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쓰자면 사실 뭐 실전에서 이렇게 풀 리가 없지만 이렇게 두 번의 등식을 쓴 상태에서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검산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게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 식초의 부피가 똑같았으니까 식초의 질량이 정확히는 10DA, 10dB지만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DA 대 DB였다는 겁니다. DA와 DB였다는 거고요. 식초 1g당 질량이 16W와 15W인데 어차피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16 대 15였던 거고 똑같은 수액 50ml를 만들어서 그 중에 X 50ml 중에 Y였죠. 물론 이 둘이 달랐다면 다시 표시를 했겠지만 똑같이 50ml를 만들어서 그 중에 X와 그 중에 Y였기 때문에 저는 XY만 데려온 거고요. 여기까지 해주면 아세트산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정확히 등식을 쓸 때는 단위를 맞춰서 몰수 또는 밀리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차피 아세트산의 질량과 아세트산의 몰수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비율 관계만 따질 때는 이 과정이 필요 없었던 거고 NaOH는 서로 다른 NaOH 수액을 사용했다면 농도가 달라진다면 이것도 고려해야 돼요. 근데 같은 NaOH로 적정했기 때문에 농도 필요 없이 부피가 4대5 비율로 들어갔다.
A까지도 생략하면서 부피가 4대 5면 NaOH의 몰수도 같은 농도인 거니까 4대 5일 거다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식으로 쓰고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워낙에 자주 반복되는 어차피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을 적정하는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되고 비슷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잖아요.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두시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정한 것들 제외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만 가지고 중간 과정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상세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할 것들은 생략하고 좀 중간 과정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 문제들 정리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 4페이지 남아있는 네모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모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25도씨에서 수용의 가와 나의 부피와 산화이온의 양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pH에 대해서는 가와 나에 대해서 7대3 비율을 제시하고 있고, 제시된 자료의 형태가 산화이온의 몰수와 부피에 대한 거죠. 몰수와 부피를 줬다라는 건 몰농도에 대한 자료를 주고 싶은 거고요. 산화이온의 몰수는 일정한 가운데 부피가 100배 차이인 거니까 농도도 100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다만 부피와 몰농도는 반비례한 게 있으니까 정확히는 산화이온의 몰농도를 놓고 봤을 때는 가 쪽에서가 100배인 상황이고요. 산화이온의 몰농도가 이렇게 100배 차이 나는 상황이라면 P스케일로는 2 차이 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제시된 자료가 pH인데 pH는 산화이온 농도가 커질수록 pH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 쪽에서 pH가 커야 되고 정확히는 2만큼 커야 됩니다. 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7대3, 7과 3을 그대로 썼을 때는 4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비율 관계가 주어졌을 때 이걸 실제 값에 맞게 보정하는 거 정말로 여러 번 연습을 했어요. 3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고 값이 하나 주어지던가 차이를 맞추던가 아니면 합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은 차이를 맞추는 방식이고요. 가와 나에 대해서 산화이온의 농도를 통해서 2 차이 나는 걸 알았고 그럼 여기도 2 차이 나도록 지금은 4 차이 나니까요. 2분의 1배를 해주면 가에서는 pH가 3.5가 되는 거고요. 2분의 1배에서 나에서는 pH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H를 구한 상황이고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가에서 액성이 산성이냐라고 물어봤는데 pH를 직접 구했죠. 7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고 산성에 해당합니다. 니은번 나에서 pH는 pH와 pH는 더해서 14가 돼야죠. 1.5인 거니까 pH는 12.5예요. 니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몰수의 비율을 묻고 있는데 정말로 자주 등장하는 보기죠. 몰수는 하고 들어갔을 때 몰농도와 부피의 곱인 거니까요.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몰농도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서로 다른 상황인 거니까요. P스케일로 먼저 정리해보면 가에서는 pH를 쓰는 거죠. 3.5가 되고 나에서는 pOH를 씁니다. 12.5가 되고요. 9 차이가 나는 거니까 농도로는 10의 9승배 차이가 나는 거고 P스케일은 작은 쪽이 고농도죠. 그래서 분자를 주어로 잡았을 때 분자 쪽에서 농도로는 10의 9승배 부피의 경우에는 분자, 즉 가 쪽에서가 나 쪽과 비교했을 때 부피는 100분의 1이죠. 몰농도는 10의 9승배고요. 부피는 100분의 1배인 거니까 곱해주면 몰수의 경우엔 10의 7승배가 됩니다. 10의 7승이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8번 문제 보시면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화합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는 한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고 나는 혼합기체 상황인데 화학식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네요. 원자수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고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에 대한 상대값이 주어져 있는데 자주 등장한 자료죠.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은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 자료하고 비율 관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X 원자수를 고정했을 때 Y 원자수가 6대 7이라는 자료를 주는 거고요. 전체 원자수를 10N과 11N이라고 주면서 가와 나에서 전체 원자수 스케일을 맞춰가면서 자료 정리를 하라는 거네요. 즉 원자수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비율을 아래쪽 전체 원자수 자료를 이용해서 스케일 맞춰가면서 상대값 처리를 해볼게요. 지금 10N과 11N이라고 되어 있는데 N은 제외하고 그럼 가에서의 전체 원자수를 10, 나에서의 전체 원자수를 11이라고 두면 위쪽에 전체 원자수가 11일 때 7대 4로 나눠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그대로 7과 4라고 써주면 되고요. 전체 원자수가 10인데 3대 2로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럼 3쪽이 6이어야 되고 이쪽이 4여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원자수 자료에 맞춰서 이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고 아직 누가 X고 누가 Y인지는 모르지만 10N에 맞춰서 6N, 4N, 11N에 맞춰서 7N, 4N인 건 알고 있고요. N은 빼고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X 원자수와 Y 원자수에 대한 이 비율 관계 얘를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읽듯이 분모를 고정했을 때 분자가 6대 7이라고 읽어주면 바로 눈에 보이셨을 거예요.
X원자수분의 Y원자수 자료는 X원자수를 고정했을 때 Y원자수가 6대 7이 돼야 된다는 건데 6과 7이 너무 눈에 보였죠? 지금 X원자수를 고정했을 때 Y원자수가 6대 7, 즉 6과 7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Y원자수고요. X원자수가 여기에 들어가주면 되네요. 그러면 용기 가완하에 들어있는 X원자수와 Y원자수에 대한 자료를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스케일 정리하면서 맞춰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수 그리고 화학식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래쪽에 구하라는 자료를 보니까 화학식을 구할 때요, A, B, C를 정확히 구할 필요 없이 그냥 A, B, C의 비율 관계만 필요한 거네요. 그럼 과감하게 지금 가완하를 비교하면서 위쪽 기체에 대해서는 질량으로 2대 1이라고 줬는데, 같은 종류의 기체에 대해서 질량으로 2대 1이면 분자수로도 2대 1인 거죠. 분자수를 2대 1이라고 적으면서 원자수에 맞춰서 화학식 정리를 해볼게요. 분자수를 2라고 했을 때 가에는 위쪽 기체밖에 없는 거니까요. X원자가 4만큼 나오려면 이 자리에 2가 들어가야 되고, Y원자수가 6만큼 나오려면 이 자리에 3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분자수가 1인 거니까 X원자수는 2, Y원자수는 3이죠. X원자수 2, Y원자수가 3이라고 했을 때 지금 7이 나와야 되고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추가로 필요한 게 X원자수 2개가 필요한 거고 Y원자수는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알게 된 것들, A를 2라고 했을 때 B가 3이었는데 아래쪽에도 A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2를 쓰고요. 아래쪽 나에 대해서 분자수를 이제 그럼 찾게 되는 게, 여기 2하고 3은 위쪽 기체에서 나온 거고 4와 7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 기체에서 X원자 2개, Y원자 4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X원자에 대해서는 화학식상 이미 2가 붙어 있으니까요. X원자 수가 2가 나오려면 분자수로 1이 들어가야 되네요. 즉 여기에 1이 들어가야지만 X원자 수 2개가 더해지면서 위쪽에서 2개, 아래쪽에서 2개, 요 4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을 맞추면서 약속을 정리했었는데 그런 약속을 잘 지켜가면서 자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Y원자 수가 4가 나오려면 분자수 1을 기준으로 Y원자 수가 4가 나오기 위해서 C자리에 4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우연히 A, B, C가 정수 형태로 나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자리를 그냥 과감하게 분자수 2대 1의 비율에서 그냥 2, 1이라고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분수가 나올 수도 있고 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A, B, C를 구했다라기보다는 A, B, C의 비율 관계만 맞춰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연히 정수처럼 나온 거고, 물론 가완하에 대해서 제가 2하고 1이라고 쓰지 않고 뭐 1과 0.5라고 썼다. 그럼 얘를 1이라고 쓰면 여기가 4하고 6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 복습하면서 살펴보실 때는 이 문제는 A와 B와 C에 대해서는 정확한 값을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A, B, C를 정확히 구하는 게 아니라 A와 C에 대해서 비율 관계만 물어본 거고요. 추가 자료가 더 명확히 주어져야지만 A, B, C는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비율 관계만 찾았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자수를 과감하게 가정을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정수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정수가 아닌 값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비율 관계를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일단 A와 C의 비율 관계는 2라고 나온 거고요. 이 자료는 정리했고요. 원자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같은 몰수에서의 질량 자료가 있으니까요, 화학식량 자료가 나온 거고 여기서 원자량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몰수에서 질량이 19대 23이라면 화학식량으로도 19대 23인 거죠. 여기가 19일 때 여기는 23이 되는 거고, Y 하나 차이로 4 차이인 거니까 Y의 원자량을 4로 쓸 수 있고요. Y에 4를 대입하면 X 2개로 7이 나와야 돼요. 그럼 X 하나당 원자량은 3.5가 됩니다. X의 원자량을 7이라고 했을 때 Y 원자량이 8이 되는 거죠. 7대 8의 비율이고, 7분의 8과 2를 곱해주면 7분의 16으로 정리가 되네요. 7분의 16,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9번 문제 보시면 중화반응 문제죠. X몰롱도 NaOH, Y몰롱도 H2A, Z몰롱도 HCl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염기가 하나에 산이 2개인 상황이고, 염기의 양이 일정하고요. 산도 이가산은 일정하고 염산의 양만 늘려가는 형태네요. 음이온 몰롱도 합이 실체값으로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중요 자료가 액성 자료가 있네요. 액성이 모두 다르고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쪽 자료가 너무 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염기의 양은 똑같고요. 산의 양도 하나는 동일한 가운데 나머지를 늘려가는 거니까 결국 가에서 나를 거쳐 다로 넘어가면서 염기의 양은 일정한 가운데 산을 늘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쭉 산을 늘려가고 있으니까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면 산이 가장 적은 가에서가 염기성이고, 차례로 산을 늘려가면서 중성을 거쳐서
산성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추가로 주어진 자료가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에 대한 자료인데 액성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항상 액성이 나왔을 때 양이온, 음이온, 뭐 전체 이온 다 비슷하죠. 우리가 이온의 양을 구할 때 과량을 기준으로 삼고요. 거기에 1가가 들어오면 유지가 되는 거고 2가가 들어오면 2가가 들어온 만큼 빼주는 거죠. 몰 단위로 정확히 주어져 있는데 우리 밀리몰 단위가 편하겠죠. 그러면 20밀리몰, 30밀리몰이라고 생각해주면 가는 염기성인 상황이고요. 음이온의 양에 대해서 조건을 줬는데 그럼 염기, 즉 NaOH가 음이온의 양의 기준을 잡고 거기에 2가가 들어온 만큼 빼줘야 되는데 지금 A2-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NaOH의 양을 기준으로 A2-가 들어온 만큼 빼줘서 20이 됐다는 거죠. 그럼 바로 쓰기가 어렵네요. 지금 여기에 지금 위쪽에 각각 산이나 염기의 양을 집어넣으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가 자료는 바로 쓰기는 어렵고 나 자료는 중성인 상황인데 양이온 양이 30밀리몰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양이온의 경우에는 중성이면 구경꾼만 들어가는 건데 Na 플러스 A2 Cl-에서 양이온은 Na 플러스밖에 없죠. 여기서 시작해주면 되는군요. 지금은 밀리몰 단위로 정확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양이온이 30밀리몰인데 중성인 거니까 H 플러스는 없는 거고 Na 플러스가 30밀리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30으로 대응을 시킬 수 있고 대응을 시키고 나니까 다시 얘가 의미가 있어지는 게요. 앞에서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염기가 결정한 음이온의 양 30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20이 됐다는 건 2가가 10만큼 들어왔다는 거죠. 이 자리를 10이라고 알려주는 거네요. 그러면 다시 빈칸 채우기 하듯이 이 자리가 의미가 있어지는 게 중성이 되려면 구경꾼만으로 전하균형이 맞아야 돼요. Na 플러스가 30, 양전하가 30인데 음전하도 30이 되려면 A2-가 10만큼 있으니까 20 있죠? 여기서 10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중성을 OH-와 H 플러스의 양이 같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셔도 돼요. OH-가 30인데 이가인 걸 고려해도 20밖에 없으니까 H 플러스가 10만큼 더 필요하다고 해서 HCl이 10만큼 들어갔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죠. 20에 10인 거니까 40에 20이 되고요. 지금 정확한 밀리몰 단위로 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A는 바로 나오겠네요. 음이온 몰롱도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성인 거니까 음이온은 구경꾼 A2-하고 Cl-밖에 없어요. 20밀리몰이 들어가는데 7분의 2가 되려면 이게 밀리몰 단위인 거니까요. 그대로 밀리리터 단위로 70ml가 용액에 부피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고요. 70ml가 되려면 40ml, 그럼 A는 30ml 상황이고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A는 구했네요. A가 30ml 상황에서 B도 그냥 구해진 게 지금 산성인 거니까요. 산을 기준으로 염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1가인 거니까 산에서 결정된 음이온의 양을 바꾸질 못해요. 산에서 결정된 음이온은 A2-하고 Cl- 그대로 더해서 30밀리몰이 되는 거고 이때 부피는 30, 20, 40을 더해주면 90ml. 밀리몰과 밀리리터 실제 단위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B의 경우에는 그대로 3분의 1로 정리가 됩니다. A는 30이라고 구했고요. B는 3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곱해주면 10이 되는 거죠. 중화발행 문제가 정말로 간결하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곱해주면 10,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 양적 관계 문항인 거죠. 양적 관계 문항은 처음에 반응식이 주어지는데 매번 습관적으로 확인할 게 있다고 했어요. 상태를 확인하면서 혹시 액체나 고체가 끼어 들어가면서 그게 함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또한 개수들을 보면서 개수가 전부 미지수라면 관계가 없지만 개수의 일부가 관계가 주어졌다면 그것조차도 조건이기 때문에요. 꼭 표시를 하고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개수가 아예 명확하게 다 제시된 상황이고요. 편한 문제죠. D가 고체로 주어졌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D가 고체라는 거 인지하면서 기체에 대해서 자료를 줄 때 그게 뭐 기체의 밀도든 기체 분자수든 기체 부피든 어쨌든 기체에 대해서 자료를 줄 때는 D는 제외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는 실린더의 전체 기체 질량이 Wg이 되도록 A와 B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가에서 일부가 반응한 거고 다시 한번 반응을 완결시킨 것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부피비 우리가 전체 기체의 부피비가 당연히 분자수비인 건데 이렇게 기체 주의해야 돼요. 지금 고체가 끼어 있기 때문에 D를 제외하고 부피비이자 분자수비가 11대 10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D 빼고 또는 D를 가리고 11대 10이라고 제시한 거고 A와 B에 대해서 분자량비가 17과 32에 대한 비율 관계를 줬고요. 최종적으로 A와 C의 분자량비 그리고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x를 구할 때 정확한 x가 아니라 w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질량의 비율 정도만 찾아주면 되고요. 지금 분자수를 표시했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d는 고체니까 제외하고요. 우리가 분자수를 10이라고 했을 때 3대 2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6과 4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개수가 명확한 상황에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반응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C가 4만큼 생성이 됐다면 전체 반응은 개수의 2배 반응입니다. 잘 기억을 해서요. 최종적으로 가부터 다까지 오는 동안 개수의 2배가 반응했다. 그럼 A는 2 반응하고 B는 4 반응한 거예요. A는 2 반응해서 없어졌으니까 처음에 2가 있었던 거고요. B는 4 반응해서 6이 남았으니까 처음에 10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12에서 시작한 거네요. 그리고 D 제외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기체 분자수였으니까요. D 제외하고 1 감소한 겁니다. D 빼고 1 감소하려면 3에서 2, D를 제외하고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가 1 감소하는 거니까 A가 1 반응한 상황인 거죠. 이건 뭐 자료가 넘쳐나는 게요. D를 제외하고 1 반응했다라고 해서 개수대로 반응한 거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또는 D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체의 변화를 봤을 때 11을 기준으로 1 반응했고 여기서 또 1 반응했네요. 그러니까 D를 제외하고 D를 가리고 1씩 반응하고 있으니까 같은 양씩 2번 반응해 줘야 돼요. 그럼 전체가 A가 2였으니까 같은 양씩 반응했다면 여기서 A가 1 반응하고 여기서 1 반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집어넣어서 검사를 한번 해보면 A가 1 반응했다. 즉 개수대로 반응했으면 B는 2 반응한 거죠. 8이 되고요. C는 2가 생성이 됐겠죠. 2가 생성이 된 거고, 이렇게 셋을 더해서 11이 되는 게 검산이죠. 얘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기체 분자수 이렇게 셋만 가지고 11이 되는 게 검산. 참고로 D는 개수대로 반응해서 3이 생성된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분자량 자료가 하나 더 나왔네요. A와 B만 있었는데 지금 화학식상에 화학종이 4개라서 하나가 더 있어야지만 전체 화학식량을 찾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A와 D도 관계를 줬습니다. 몰수와 질량비가 주어져 있는데 같은 몰수에 들어가는 질량비가 화학식량의 비율이 되죠. 1로 통일해 볼게요. 몰수를 1로 통일하면 A는 2X일 때 1로 통일하면 D는 X가 됩니다. 그럼 A와 D는 분자량비가 2대 1. 위쪽에 표현해 보면 A가 32라고 했을 때요. B는 17이라고 줬는데 아래쪽 자료를 통해서 A와 D가 2대 1이죠. 그럼 32일 때 D는 16이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량, 보존을 생각해 보면 34와 31을 더하면 66이에요. 얘를 가지고는 48까지밖에 커버를 못하니까 66에서 48을 빼주게 되면 18만큼이 더 필요한 거죠. 18을 C 2개가 가지려면 C의 분자량은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체 66에 48과 18을 더해서 66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A와 C의 분자량비는 구한 거네요. A가 32일 때 C는 9라고 구한 거고, 마지막으로 X를 W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건데 W와 X에 대한 비율 관계만 필요한 거니까요. 지금 몰수에 대한 상대값들은 다 나왔고 분자량도 다 정리가 됐으니까요. 몰수와 분자량을 곱한 게 질량이죠. 질량에 대한 상대값들도 아래쪽에서 정리해서 숫자로 비율 관계를 맞춰 볼게요. A가 2몰 기준으로는 64고요. B가 10몰 기준으로는 170입니다. 전체는 234를 기준으로 그게 W와 비율 관계가 맞는 거고요. 1몰의 A는 32죠. 그러면 W 대 EX가 234 대 32라고 해서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식 하나 적어보면 W를 기준으로요. 지금 234에서 32의 비율이죠. 234분의 32배를 해준 게 지금 EX에 해당하는 A의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X는 하고 정리해보면 2를 나눠주면 16이 되고요. 16은 2로 한 번 더 약분해주면 8이 되고 2로 약분해주면 117이 됩니다.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럼 X의 경우에는 117분의 8W네요. 이쪽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117분의 8W를 X에 대해서 적을 수가 있고 여기서 약분이 되는군요. 9와 117은 약분해주면 13이 되고요. 8과 32는 약분해주면 4가 되면서 52분의 1W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52분의 1W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확실하게 24학년도로 들어오면서 4페이지에 좀 힘이 빠진 것 같아요. 2페이지나 3페이지 빅킬러나 중킬러 파트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을 배치하고 4페이지로 넘어와서 화학식량과 몰 파트나 중화 반응 그리고 양적 관계까지 전체적으로는 예전 평가원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한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24학년도 6월 화학원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